또 이 명절이 참 책 읽기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심기일전에서 고른 책들이 9권이나 되는데 오늘은 진짜 거의 저의 최애 목록 대방출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벌써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이 꽤 길거든요. 연차 쓰시는 분들은 뭐 최대 일주일까지도 쉬게 되시는데 또 이 명절이 참 책 읽기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독해볼 만한 분량이 넉넉한 책들, 흥미진진한 책들을 제가 오늘 잔뜩 모아왔습니다. 심기일전에서 고른 책들이 9권이나 되는데 한 권씩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설의 흥미진진함에 푹 빠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뭐냐? 같은 작가가 쓴 두 가지 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매들린 밀러의 책이고요. 키르케와 아킬레우스의 노래, 이렇게 두 권이에요. 이 매들린 밀러는 고전문학, 신화 속 이야기들을 정말 현대적으로 재미있게 재탄생시키는 작가인데요. 먼저 키르케를 한번 살펴볼까요? 키르케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각색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원래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당연히 주인공이 오디세우스거든요. 이 소설 키르케의 주인공은 오디세이아에서 악당이자 주변 인물로 등장했던 마녀 키르케입니다. 키르케는 흔히 마법을 부려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고 아주 오랫동안 오디세우스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이 비천한 학급 여신, 주인공을 괴롭히는 변두리의 마녀, 이런 캐릭터를 이 키르케에서는 자립적이고 용감하며 때로는 외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각색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재미있어서 당시에도 읽고 나서 여러 군데 입소문을 냈거든요. 이게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을 파악하고 알아두기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이 작가가 글을 정말 잘 써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진짜 생동감이 넘치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부도 되고 재미도 찾고 일거양득을 얻으실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르케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들린 밀러의 또 다른 작품 아킬레우스의 노래도 추천해드려야겠죠. 이것도 진짜 재밌었는데요. 요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거든요. 이 사람도 영웅이죠. 그런데 매들린 밀러의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파트로클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원래 일리아스에서는 그 흔적도 찾기가 좀 힘든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인물이 아킬레우스한테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매들린 밀러의 소설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 우정과 사랑, 그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 휴가 갈 때 들고 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슨 관광 하나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이 책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독자를 완전 사로잡는 소설인데요. 매들린 밀러의 이 두 작품은 제가 다른 분들께 소개해드리면 거의 성공률 100%예요.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재밌었다라고 말해주시는 책이고요.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너무 유익하고 소설을 읽는 재미도 정말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노래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린 소설은 사실 너무 유명하지만 혹여나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예요. 사실 이 책이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한 소설이잖아요. 전쟁 전후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1조선인 사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마음의 허들이 딱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너무 무거울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책 막상 읽어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빠져드는 책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저 아랫지방 섬에서 살던 여성 선자가 어떤 일련의 일들을 겪고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서 아주 고단하고 또 치열하게 꿋꿋하게 자신의 가족과 삶을 꾸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아주 여러 방면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게 하는 인간의 의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어떤 연대와 사랑, 당시 제일 조선인들의 처지, 사랑과 미련, 인생의 즐겁,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읽고 나면 엄청난 울림과 이 마음속에 여진이 남는 책입니다. 이 책도 뭐 추천했다 하면 거의 승률 100%의 책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지만 혹여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추천해봤습니다.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였어요.
네, 다음으로는 책 3권 추천해 드릴 건데요. 모두 같은 작가의 책이고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가 누구냐? 가즈오 이시구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나날, 나를 보내지 마, 클라라와 태양 이렇게 3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남아있는 나날 소개해 볼까요? 이 책은 뭔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단단하고 내밀한 느낌의 책입니다. 주인공이 한 집사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한 저명한 저택에서 이 저택의 살림을 관리하면서 그야말로 한평생을 보낸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엄청난 철학과 신념이 있거든요. 무척 헌신적이고요. 때로는 희생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저택이 아닌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놓치거나 잊어버린 기회나 사건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소설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파고들면서 흥미진진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즈오 이시구로 작품 중에 이 작품 처음 읽었는데 읽고 나서 뭔가 작가에게 반해버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펼친 책이 뭐냐?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입니다. 요거 이제 기대하고 펼쳤는데 세상에나 완전 다른 작가가 쓴 것처럼 내용도 안에 담긴 메시지도 너무나 달랐어요. 요거 SF 소설이거든요. 헤일샴이라는 곳에 있는 한 기숙학교가 배경입니다. 여기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평범한 그런 기숙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니는 친구들은 모두 복제된 클론들입니다. 얘네가 복제돼서 여기서 지내는 이유가 무척 좀 서글픈데요. 사실 완벽하게 이용당하기 위해서예요. 얘네는 필요한 교육들을 받다가 때가 되면 인간에게 장기를 내줘야 하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키워진 클론들입니다. 또 장기 이식 후에 얘네가 잘 생존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 역시 인간을 위해 봉사하면서 지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클론들이라고 해도 사랑과 욕망, 우정과 갈등, 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소설은 이렇게 갈라진 두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소설은 가즈오 이시구로 소설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설이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게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SF 소설인데요. 무척 서글프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책이에요. 주인공은 클라라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얘네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어린 아이들 있죠. 얘네들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얘가 이제 맨날 매장에 앉아가지고 자기 주인, 친구가 될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조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얘한테 한눈에 반해버려요. 클라라와 조시는 너무너무 큰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소설은 이 둘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서로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인간다운 마음, 예컨대 사랑, 우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파고들게 돼요. 이 세 작품 다 정말 단숨에 읽을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동시에 엄청나게 다양한 가치들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여운이 깊은 소설들입니다. 여담으로 가즈오 이시구로가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아닙니까? 작품이 워낙 훌륭해서 여기저기 언급도 자주 되고요. 그래서 이참에 읽어두시면 되게 든든하실 거예요. 뭔가 이 속된 말로 좀 폼도 나고 요즘 뭐 계속 화제가 되는 이 텍스트 힙에 정말 잘 부합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뭐 이런 것도 재밌는 요소니까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새 작품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제 소설 넉넉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인문학책 2권 소개해드릴게요. 뭔가 이제 학구적인 명절을 보내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역시 같은 작가가 쓴 책 2권입니다. 작가는 알랭드 보통이고요. 여행의 기술과 영혼의 미술관 이렇게 2권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 저서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2 책이거든요. 들어보시고 본인의 관심 분야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행의 기술 소개해봅니다. 책은 여행이라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작가의 여행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쓰여진 책인데요. 예컨대 뭐 우리가 여행할 때 거치는 장소들 있죠. 뭐 휴게소나 공항이나 기차들 이런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사유들도 담겨 있고 도대체 인간이 그 수많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가, 자꾸 여행에서 무엇을 충족하고 무엇을 얻는가,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는 또 뭔가, 이런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아주 지적인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아름다운 풍광들, 예술품들, 경험들을 보고 접하게 되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스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요. 저는 아직도 여행 가기 전에 이 책 한 번씩 들춰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명절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책 들고 가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다방면에서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되는 책입니다. 여행의 기술이었고요. 요거랑 더불어서 제가 사랑하는 또 한 권의 책, 바로 영혼의 미술관입니다. 이 책의 테마는 눈치채셨다시피
아시다시피 예술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책이 이렇게 두 버전이 있거든요. 이거 크기 차이가 지금 엄청나죠? 보시면 이 안에 그림이 다 이렇게 컬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작더라도 좀 간편하게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을 구매하시는데, 나는 안에 있는 그런 그림들 정말 정확하고 크게 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큰 버전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화질 진짜 좋게 실려 있거든요. 이 책은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예술 작품이 인간의 내면에 어떤 물결을 일으키느냐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뭐 이 미술이 어느 시대에 누가 그린 작품이고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미술사적인 것도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이 책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과 예술의 상호작용, 예술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어떤 가치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은 소설이고 인문학이고 정말 엄청난 지적 자극을 주는 책들이거든요, 모두.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굉장히 너르고 깊게 확장시켜 줄 만한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이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설 명절에 진득하니 앉아서 읽어볼 만한, 푹 빠져들기 좋을 만한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다른 때도 늘 그랬지만 오늘은 진짜 거의 저의 최애 목록 대방출이었거든요. 그만큼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책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의 첫 명절 여러분들 따뜻하고 다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